어머니, 우리 집에 얹혀 사시는 분이에요. 며느리의 그 한마디에 75세. 이술래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평생을 아들과 손주를 위해 희생했건만 자신은 가족이 아닌 얹혀 사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날 그녀는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새벽 5시 반 알람 시계가 울리기 전에 이술래는 이미 눈을 뜹니다. 75년을 살아온 몸이 스스로 시간을 알려주죠. 화장실을 다녀온 뒤 부엌으로 향합니다.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밥솥 버튼을 누르는 손길이 기계적입니다. 아들 가족과 함께 산 지 벌써 3년. 처음엔 손주들과 함께 있어서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모든 일이 당연한 듯 술래에게 맡겨졌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 빨래, 설거지, 손주 숙제 확인까지. 할머니, 숙제 봐주세요. 초등학생 손자 민준이가 식탁에 앉으며 말합니다. 술래는 안경을 쓰고 공책을 들여다봅니다. 요즘 아이들 숙제는 참 어려워요. 하지만 누가 해주겠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벌써 직장에 나갔으니까요. 며느리 지영이 출근하면서 말합니다. 어머니, 오늘 애들 학원 데려다 주시고요. 저녁엔 된장찌개 해주세요. 고맙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처럼 부탁만 하고 가죠. 술래는 대답도 못한 채 현관문 닫히는 소리만 들어야 합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술래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 집에서 가족일까? 아니면 그냥 집안일 도와주는 사람일까? 거품 낀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햇살은 따뜻한데 가슴은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교직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사랑했죠. 그런데 정작 자신의 집에서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어요. 아무도 술래의 마음을 묻지 않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들만 쌓여갑니다. 점심시간 혼자 먹는 식사가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어요. 텔레비전 소리만 방 안을 채웁니다. 술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깊게 쉽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그런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 올라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참아야죠. 그게 어머니이자 할머니의 역할이니까요. 오후 3시 손주들을 데리러 학원 앞에 섭니다. 다른 할머니들과 인사를 나누지만 그들도 비슷한 표정이에요. 모두 무언가를 참고 살아가는 듯한 얼굴들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 준비를 시작합니다.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워요. 가족들이 돌아올 시간이 다가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모두 둘러앉았지만 술래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들은 휴대폰만 보고 며느리는 아이들 숟가락질만 챙기죠. 엄마, 반찬 좀 더 만들어주세요. 김치도 떨어져 가고요. 아들 동호의 말입니다. 술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없이 승인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있을까요? 30년 교직 생활의 연금과 퇴직금으로 이 집을 샀는데도 술래는 마치 신세를 지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밤 10시 모든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거울 앞에 선 술래의 얼굴은 하루 종일 웃지 못해서 굳어 있어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과 함께 잠자리에 듭니다. 일요일 오후 큰집 조카의 결혼식이 있어서 친척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술래는 새벽부터 음식 준비에 바빴어요. 잡채에 불고기, 전까지 부쳐서 상을 가득 채웠죠.
거실에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사촌 형님, 조카들, 그리고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까지. 술래는 부엌에서 찻잔을 준비하며 반가운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런데 며느리 지영이 친척들에게 술래를 소개하는 말을 듣고 술래의 손이 멈춰버렸어요. 우리 집에 얹혀 사시는 어머니예요. 얹혀 산다고요? 술래의 귀가 윙윙거립니다.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귀를 기울여 봅니다. 그래도 집안일은 다 도와주셔서 편해요. 애들도 봐주시고요. 지영이 웃으며 덧붙입니다. 친척들의 어색한 웃음소리가 거실에 퍼집니다. 아, 그러시구나. 참 좋으시겠네요. 이런 말들이 들려와요. 술래는 찻잔 받침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댕그랑 소리가 나면서 깨져버렸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영이 부엌으로 와서 묻습니다. 술래는 깨진 찻잔 조각을 주부며 대답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얹혀 산다고? 이 집은 자신의 돈으로 산 집인데요. 은퇴할 때 받은 퇴직금, 전부와 연금 일부를 보태서 마련한 집이에요. 친척들이 돌아간 후 술래는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거울을 보니 자신의 얼굴이 창백해 보여요. 75년을 살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입니다. 얹혀 산다고?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술래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냅니다. 이 집을 살 때 썼던 돈의 영수증도 함께요. 분명히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어요. 내가 얹혀 사는 사람이라고? 이 집이 내 돈으로 산 집인데. 술래는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입니다. 그동안 참고 살아온 것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당연한 듯 받아들여지는 집안일들, 고마움 대신 더 많은 요구들, 그리고 오늘의 그 말까지.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아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 교단에 섰을 때는 당당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눈치만 보게 되었을까요? 새벽 2시 술래는 일어나서 거실로 나갑니다. 어둠 속에서 이 집을 둘러봅니다. 자신의 돈으로 산 집, 자신이 매일 청소하고 정리하는 집. 그런데 왜 남의 집에 얹혀 사는 느낌일까요?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마시며 술래는 결심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하지만 그 결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다만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아침이 밝아오면 또다시 똑같은 일상이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술래의 마음속에는 어제와 다른 무언가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아침 술래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어제 일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아요. 얹혀 산다는 그 말이 가슴에 박힌 가시처럼 아픕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있는데 며느리 지영이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 말하죠. 어머니, 이번 추석 말인데요. 술래는 행주를 놓고 지영을 바라봅니다. 추석이면 아직 한 달이나 남았는데 벌써 계획을 세우는군요. 저희 친정에서 지내려고 해요. 친정 부모님도 연세가 많으시고 올해는 좀 일찍 내려가려고요. 지영의 말에 술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며느리가 친정을 그리워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다음에 나온 말이 문제였어요. 어머니도 좀 눈치껏 계셔주세요. 저희가 없을 때 편하게 지내시면 되잖아요. 눈치껏이라고요? 술래의 손이 멈춥니다. 이 집에서 눈치를 봐야 한다고요? 자신의 집에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석 때 혼자 계셔야 한다는 뜻이야? 술래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네, 뭐 어려울 거 없잖아요. 평소에도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으시고. 지영이 무심히 대답합니다.
그 순간입니다. 순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뚝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고무줄을 너무 당겨서 끊어지는 것처럼요. 알겠어. 순례는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지영은 가방을 들고 나가면서 말합니다. 그럼 잘 부탁드려요. 다녀오겠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 순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눈치껏 계시라니. 자신의 집에서 눈치를 보라는 말이 이렇게 아플 줄 몰랐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생각합니다. 3년 동안 이 집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아침마다 밥을 해주고 손주들을 돌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런데 결국 눈치나 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네요. 이제 이 집에서 나가자. 순례의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75살에 어디로 간다는 거죠?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듭니다. 내 삶을 되찾자 그래요. 이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볼 때가 된 것 같아요. 남들 눈치 보며 사는 것보다는 혼자 사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순례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냅니다. 연금과 적금을 합치면 작은 집 하나 정도는 마련할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집만큼 크지는 않겠지만요. 손주들 생각이 납니다. 민준이와 지은이를 두고 가는 게 마음 아프긴 해요. 하지만 아이들도 이제 좀 큰 편이고 무엇보다 순례 자신이 이렇게 지내면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오후에 혼자 앉아서 계획을 세워봅니다.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너무 멀지 않으면서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곳. 내륙 쪽 작은 도시는 어떨까요? 집값도 저렴하고 조용할 것 같아요. 저녁 시간 가족들이 모두 모였지만 순례는 평소와 다릅니다. 말수가 적고 생각에 잠겨 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들 동호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괜찮아. 순례는 짧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아요. 아니, 이제 괜찮아지려고 해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순례는 다짐합니다. 이번에는 나를 위한 선택이다. 무서우면서도 설레는 마음이 동시에 듭니다. 다음 날 오전 순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서랍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꺼냅니다. 통장, 보험증서, 그리고 이 집을 샀을 때의 계약서까지. 연금 통장을 보니 매달 들어오는 돈이 꽤 됩니다. 혼자 살기에는 충분해요. 적금 통장의 잔액도 확인합니다. 작은 집 하나 마련하기에는 모자라지 않을 것 같아요. 오후 2시 순례는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섭니다. 동네 부동산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떨릴 줄 몰랐어요. 어르신, 어떤 집을 찾으세요? 부동산 중개사가 친절하게 묻습니다. 작은 아파트요. 혼자 살 수 있는 곳으로요. 순례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어느 지역을 원하세요? 순례는 잠시 생각합니다. 너무 멀지 않으면서도 조용한 곳이면 좋겠어요.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곳이요. 중개사는 컴퓨터를 켜고 여러 매물을 보여줍니다. 서울 외곽, 경기도, 그리고 충청도까지 순례의 눈에 들어온 곳은 충청도의 작은 도시였어요. 여기는 어떠세요? 조용하고 생활비도 저렴한 편이에요. 지하철은 없지만 버스 교통이 좋아서 서울 나오기도 편하고요. 사진을 보니 아담한 아파트 단지가 보입니다. 주변에 작은 공원도 있고 마트며 병원 같은 생활. 시설도 가까워 보여요. 한번 보러 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내일 시간 되시면 함께 가보실래요? 순례는 설렘을 감추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집을 고르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순례는 조용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30년 교직 생활의 추억들, 아이들을 키우며 모은 것들, 그리고 지금까지의 인생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씩 들여다봅니다. 이것도 가져갈까? 저것도 필요할까? 혼자 중얼거리며 정리하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생각은 새로운 집에 가 있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혼자 밥을 해먹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아무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지 않는 평화로운 시간들을요. 가족들이 돌아와서 저녁을 먹는데 순례는 이상하게 조용합니다. 평소 같으면 이것저것 챙겨주느라 바빴을 텐데 오늘은 그냥 자신이 식사에만 집중해요. 엄마, 뭔가 이상해요. 괜찮으세요? 며느리 지영이 묻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순례는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밤늦게 방으로 들어가서 다시 짐 정리를 계속합니다.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나누는 일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하지만 이 과정 자체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니 힘이 납니다. 이번에는 나를 위한 선택이야. 순례는 속으로 다짐합니다. 내일 새로운 집을 보러 간다는 생각에 설잠을 이룹니다. 7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거예요. 목요일 오후 순례는 부동산 중개사와 함께 충청도의 작은 도시로 향했어요. 기차를 타고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창밖 풍경이 점점 한적해지는 게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도착한 아파트는 기대했던 것보다 좋았어요. 20평 정도의 작은 공간이지만 깨끗하고 햇볕도 잘 들어옵니다. 거실 창문을 열자 멀리 산이 보이고 새소리까지 들려와요.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순례는 조용히 방 안을 둘러봅니다.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크기예요. 부엌도 아담하고 작은 베란다에는 화분 몇 개 놓기에 딱 좋은 공간이 있어요. 여기로 하겠어요. 정말요? 그럼 계약서 준비해 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례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드디어 자신만의 공간을 마련했어요. 이제 남은 건 가족들에게 말하는 일뿐입니다. 저녁 시간 순례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말을 꺼낼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식사 중에 아들 동호가 순례의 방에서 나온 짐 가방을 본 모양입니다. 엄마, 방에 가방이 왜 있어요? 어디 가실 일 있으세요? 순례는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동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가족들이 모두 순례를 바라봅니다. 손주 민준이와 지은이도 할머니 쪽으로 시선을 돌려요. 나 이제 이 집 나갈 거야. 순간 식탁이 조용해집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여요.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동호가 당황하며 묻습니다. 순례는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너희 눈치 보며 사는 거 지쳤어. 무슨 눈치요? 우리가 언제 엄마한테 눈치 주라고 했어요? 지영이 끼어듭니다. 얹혀 산다고 했잖아. 추석 때도 눈치껏 있으라고 했고. 지영의 얼굴이 빨개집니다. 그건 그냥 하는 말이었는데. 하는 말이라고? 순례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집니다. 내가 내 돈으로 산 집에서 얹혀 산다는 게 그냥 하는 말이야? 아들 동호가 나섭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지영이도 잘못 말한 것 같고. 잘못 말한 게 아니야. 진심이었어. 나는 이제 그런 소리 듣고 살기 싫다. 손주 민준이가 울먹이며 말합니다. 할머니,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돼요? 순례는 민준이를 안아줍니다.
아이들을 두고 가는 게 가장 마음 아파요, 민준아. 할머니는 이제 혼자 살아보려고 해. 가끔 놀러 올 수 있잖아. 엄마, 정말 심각한 거예요? 혼자서 뭘 하시려고요? 동호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술래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합니다. 동호야, 너희가 내게 해온 말과 행동을 잊지 않았어. 고마운 마음도 없이 당연하게만 생각했잖아. 그건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살 거야. 75년 동안 남들 위해서만 살았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다. 식탁은 한동안 조용했어요. 모두가 술래의 말을 소화하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지영이 먼저 입을 엽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술래의 마음은 이미 굳어졌어요. 늦었어. 이미 집도 구했고 계약도 했어. 그날 밤은 집안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술래는 방에서 마저 짐을 정리하며 내일을 기다렸어요. 금요일 아침 이사 트럭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술래는 새벽부터 마지막 짐 정리를 마쳤어요. 생각보다 가져갈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들만 추려내니 트럭 한 대면 충분했어요. 이사 아저씨들이 짐을 나르는 동안 가족들은 어색하게 서 있습니다. 어제 저녁 이후로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했거든요. 할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지은이가 술래의 치마를 잡으며 묻습니다. 술래는 무릎을 굽혀서 지은이와 눈을 맞춥니다. 지은아, 할머니가 새로운 곳에서 살아보려고 해. 가끔 할머니 집에 놀러 와줄 거지? 네, 갈게요. 그런데 할머니 없으면 누가 우리 돌봐줘요? 그 말에 술래의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아이들에게는 할머니가 꼭 필요한 존재였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아이들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어요. 민준이가 동생 잘 돌봐주고 엄마 아빠도 계시잖아. 민준이가 다가와서 말합니다. 할머니,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앞으로는 제가 더 도와드릴게요. 술래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아이가 벌써 이런 말을 할 줄 아는군요. 하지만 술래의 결심은 바뀌지 않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는 이제 너희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단다. 아들 동호가 다가옵니다. 엄마, 정말 마음 바꿀 생각 없으세요? 술래는 동호를 바라봅니다. 38년 전에 낳아서 지금까지 키운 아들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당연하게만 받아들이게 되었네요. 동호야, 엄마가 이 결정을 얼마나 오래 고민했는지 알아? 하루아침에 내린 결정이 아니야. 며느리 지영도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표정이 많이 누그러져 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술래는 고개를 저어요. 지영아,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너도 편하게 살아야지. 하지만 얹혀 산다는 말이 정말 마음 아팠어. 그런데 생각해보니 너도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편하지 않았을 거야.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어머니 이사 아저씨가 다가와서 말합니다. 사모님, 짐 다 실었는데요. 출발하시겠어요? 술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드디어 떠날 시간이 왔어요. 마지막으로 현관을 나서며 술래는 집안을 둘러봅니다. 3년 동안 살았던 공간들이 눈에 들어와요. 매일 아침 밥을 해주었던 부엌 손주들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거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던 작은 방까지 그동안 자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가족들의 모습도 떠오릅니다. 고마움보다는 더 많은 요구들, 배려보다는 편의를 위한 부탁들. 그 모든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요. 엄마, 잘 다녀오세요. 동호가 인사합니다. 응, 잘 있어라. 술래는 트럭에 올라탑니다.
창문 너머로 가족들의 모습이 작아져가는 게 보여요.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트럭이 골목을 빠져나가면서 순례는 앞을 바라봅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어요. 75년 만에 처음으로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한 거예요. 1시간 반 뒤에 도착할 새로운 집을 상상하며 순례는 작은 미소를 짓습니다. 더 이상 미련은 없어요. 이제 정말 자신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후 2시 트럭이 충청도의 작은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순례는 창문 밖을 내다보며 새로운 동네의 풍경을 담아둡니다. 서울의 복잡함과는 다른 여유로운 분위기가 느껴져요. 아파트 앞에서 내린 순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공기가 맑아요. 매연 냄새 대신 어디선가 풀 냄새가 납니다. 이사 아저씨들이 짐을 나르는 동안 순례는 주변을 둘러봅니다. 사모님, 좋은 곳 고르셨네요. 조용하고 살기 좋을 것 같아요. 이사 아저씨가 말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갑니다. 복도가 깨끗하고 조용해요. 서울집에서는 항상 누군가의 발소리나 말소리가 들렸는데 여기는 정말 고요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낯선 공간이지만 이상하게 편하네요. 이사 아저씨들이 짐을 들여놓는 동안 순례는 창문을 엽니다. 와, 정말 좋네요.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과 함께 햇살이 들어옵니다. 멀리 산이 보이고 아래로는 작은 공원이 내려다 보여요. 공원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와요. 그래, 이제 이 집은 진짜 내 집이야. 순례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이사 아저씨들이 떠난 후 순례는 혼자 남겨진 새 집에 앉아 있습니다. 상자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지만 전혀 답답하지 않아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느껴집니다. 첫 번째로 부엌부터 정리하기로 합니다. 작지만 알맞은 크기의 부엌이에요. 냉장고를 연결하고 그릇들을 하나씩 꺼내서 찬장에 넣어둡니다. 혼자 쓸 그릇들이니 많지도 않아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 순례는 이상한 기분을 느낍니다. 아무도 뭐 해줘요라고 부르지 않아요. 자신이 먹고 싶은 것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간단히 김치찌개를 끓이고 밥을 지었습니다. 혼자 먹는 첫 저녁 텔레비전 소리 대신 창밖에 자연 소리가 들려와요. 새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까지 이런 평화로움이 있다는 걸 잊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합니다. 그릇 2개와 젓가락, 한 벌. 이렇게 간단한 설거지는 처음이에요. 금방 끝나버렸습니다. 저녁 무렵 산책을 나갑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아보니 생각보다 크네요. 작은 마트도 있고 약국도 있어요. 생활하기에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데 옆에서 할머니 한 분이 말을 겁니다. 새로 이사 오셨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네요. 네, 오늘 이사 왔어요. 아, 그러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어요. 오, 서울에서. 그럼 여기가 좀 심심하지 않으세요? 순례는 미소를 짓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조용하고 공기도 맑고요. 맞아요. 저도 서울 살다가 여기 온 지 5년 됐는데 이제는 서울이 너무 복잡해서 못 살겠어요. 동네 할머니와의 짧은 대화가 따뜻했어요. 서로 이름도 모르지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게 좋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침실 정리를 시작합니다. 침대를 놓고 옷장을 정리하고 작은 화장대도 제자리에 놓았어요. 서울집에서 가져온 가족 사진들을
어디 놓을까 고민하다가 거실 작은 선반 위에 두었습니다. 밤 9시 모든 정리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새집 특유의 냄새와 고요함이 낯설면서도 편하네요. 휴대폰에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네요. 엄마, 잘 도착하셨어요? 불편한 거 없으세요? 술래는 답장을 보냅니다. 잘 도착했어, 걱정하지 마. 짧은 답장이지만 마음은 따뜻해집니다. 아들도 나름 걱정하고 있었구나 싶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내다봅니다. 서울의 네온사인 대신 별이 보여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많은 별을 봤을까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에요. 이술래,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거울 속 자신에게 말합니다. 침대에 누우니 하루 종일의 피로가 몰려와요. 하지만 좋은 피로입니다. 누군가를 위한 일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일을 한 피로거든요. 내일부터는 어떤 일상을 만들어 갈까요? 아무도 정해주지 않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채워나갈까요? 설렘과 함께 잠이 듭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술래는 아침 7시에 눈을 뜹니다. 예전처럼 새벽 5시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스트레칭을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네. 술래는 혼잣말을 합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치고 외출 준비를 해요. 오늘은 도서관에 가는 날입니다. 이사 온 지 일주일 만에 도서관에 자원봉사 신청을 했거든요. 술래 선생님, 오늘도 와주셨네요. 도서관 사서 선생님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예요. 아이들 열람실로 향합니다. 오늘은 동화책 읽어주는 날이에요. 벌써 술래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어떤 책 읽어줘요? 5살 정도 돼요. 보이는 여자아이가 묻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공주님 이야기야. 술래는 책을 들어 보입니다. 우와, 좋아요. 빨리 읽어주세요. 아이들이 술래 주변으로 더 가까이 모여듭니다. 술래는 30년 교직 경험을 살려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목소리와 표정으로 책을 읽어줍니다. 옛날 옛적에 아름다운 공주님이 살았어요.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망울을 보면서 술래는 행복을 느낍니다. 이 아이들은 술래에게 뭔가를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아요. 그저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좋아할 뿐입니다. 1시간 동안 책을 읽어주고 나니 아이들이 아쉬워합니다. 할머니, 또 와줘요. 또 책 읽어주세요. 할머니, 내일도 와요? 술래는 아이들 한 명씩 안아주며 말합니다. 할머니는 화요일마다 올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줄래? 네, 기다릴게요. 도서관에서 나오는 길에 술래는 잊고 있던 웃음을 되찾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줘요. 이런 기쁨이 있다는 걸 잊고 살았었네요. 점심은 집 근처 작은 식당에서 먹습니다. 사장 할머니가 친근하게 말을 겁니다. 어르신, 요즘 자주 보네요. 도서관에서 봉사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고 있어요. 아이고, 좋은 일 하시네요. 저희 손자도 거기 가는데, 할머니 이야기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술래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누군가 알아봐 주는 게 이렇게 뿌듯할 줄 몰랐어요. 오후에는 집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베란다에 놓은 화분들을 돌보고 좋아하는 드라마도 봅니다. 아무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지 않으니 모든 시간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에요. 저녁 무렵 휴대폰이 울립니다. 손자 민준이에게서 온 전화네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민준아 잘 지내고 있어?
네, 할머니는 어떠세요? 심심하지 않아요? 술래는 웃음이 나옵니다. 심심하지 않아. 할머니는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어. 정말요? 뭐 하세요? 도서관에서 아이들한테 책도 읽어주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있어. 우와, 대단해요. 할머니 집에 놀러 가도 돼요? 물론이지, 언제든지 와. 민준이와의 통화를 마치고 나서 술래는 뿌듯함을 느낍니다. 손자가 할머니를 걱정해주는 마음이 고맙지만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산책을 나갑니다. 공원에서 만난 이웃 할머니들과 벤치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요. 술래 씨, 표정이 정말 밝아졌네요.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정말요? 저도 그런 느낌이에요. 역시 자기만의 공간이 있어야 해요. 저도 혼자 살기 시작한 후로 훨씬 편해졌어요. 술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자기만의 공간에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차를 우립니다. 좋아하는 녹차를 천천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석양이 물든 하늘이 아름다워요. 서울에서는 이런 풍경을 볼 여유도 없었죠. 이술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살아라. 술래는 자신에게 말합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너 자신으로 거울을 보니 자신의 얼굴이 달라져 있어요. 예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이고 어딘가 위축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7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자유인이 된 기분이에요. 아무도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아무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요. 모든 관계가 서로 존중하는 바탕에서 시작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일기를 써봅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일기장을 펼치니 새로운 기분이에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다. 아이들이 내가 읽어주는 이야기를 좋아해줘서 고맙다. 내일은 새로운 화분을 하나 더 사볼까 생각 중이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기분이다.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더욱 평온해집니다. 술래의 얼굴에는 평생 처음으로 진짜 자유인이 된 듯한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술래의 진짜 인생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오롯이 제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처나 고민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마음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응원해 줄 수 있으니까요. 또한 구독과 좋아요로 보내주시는 작은 응원은 저뿐만 아니라 용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서만 살다 보면 정작 내 삶은 사라져버리죠.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 마음이 행복한지입니다.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